안녕하세요. 화물차 카고트럭 연료 절감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연비를 잘 내야 되는데 연비 못 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자꾸 바꾸는 거죠. 차량 자체의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하고 상관없는 연비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커민스 엔진, DDC 엔진 이런 엔진 타입별로 다 틀리거든요. 바우텍 엔진, 트라고 엔진 뭐 다 틀립니다. 그래서 대부분 커민스 엔진 같으면 뭐 2.56, 2.7, 2.8 뭐 잘 타시는 분 3.0 이 정도 보통 타고 있는데 아주 잘 타시는 분은 3.8, 3.9까지 삽니다. 커민스 엔진가 이제 풀 좀 싣고요.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415마력 타시는 분이 2.65 타시던 분이 3.5 탄다. 그러면 24% 정도 절감을 하는 거죠. 기름값 비쌀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. 이 부분이. 그 과거에 기름값이 뭐 한참 올랐을 때 한 800만원, 900만원 이랬었어요. 월. 그런 분들 25%면 얼마입니까? 그건 200만원 돈입니다. 한 달에. 150만원, 200만원 아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연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405마력 하면 DDC입니다. DDC 같은 경우에 원래 엔진 설계는 500마력입니다. 프로그램만 바꿔서 405마력으로 다운시키는 거죠. 엔진 좋습니다. 다들 뭐 인정하실 거예요. 화물차 하시는 분들 DDC 엔진 좋다고.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실 때 2.7km 탄다. 그런데 3.55km. 이 차도 잘 타시는 분 4km까지 타십니다. 그런 고객들도 있어요. 뭐 3km, 3.2km 이렇게 타다가 4km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. 415마력 가지고 보통 커민스 가지고 2.7, 2.8, 뭐 2.6에서 2.8 정도 타십니다. 일반적인 분들.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3.6에서 3.8km 정도 이렇게 탑니다. 그래서 바우텍 같은 경우 이제 2.7km, 2.9km 타신 분들 뭐 3.4km, 3.5km, 3.6km 이렇게 타시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하면 운전 방법이 틀립니다. 엔진 스타일에 따라서 또 도로에 따라서 적재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.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분들이 연비를 어떻게 재냐면 차가 바뀌어주기를 바래요. 자기가 바뀌지를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.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자기가 그 차에 맞는 운전 패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바뀌겠다고 생각하시면 연비는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습니다. 뭐 최대로 아끼면 많이 아끼는 거죠. 그래서 연료를 절감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노선 특성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. 노선에 맞게끔 운전을 해야 되고 뭐 국도 위주로 한다면 국도에 맞는 운전을 해야 되고 덤퍼트럭이다 뭐 탕바리를 한다 짧은 구간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운전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길은 모든 방법들을 자기 차 특성, 자기 노선, 자기 적재량, 운행 코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뭐 트레일러나 이렇게 타시는 분들 수입차를 많이 선호해버리죠. 좀 성차감도 좋고 편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연비도 국산차에 대비해서 연비가 더 잘 나와요. 볼보요. 초창기에 프리힐 기능이 있었죠. 다른 차들 없었잖아요. 그래서 프리힐 기능으로 연비가 잘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차량 판매가 볼보가 많이 팔렸어요. 2010년 정도 됐을 때 어떻습니까? 자동차 메이커에서 프리힐 뭐그 효과 있니 없니 이렇게 회사타가 자기네들도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? 화물차는 그래요. 프리힐 기능이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프리힐 기능을 생각을 안 하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미션이 고장이 나버립니다. 그래서
고장 안 나게 타려 그러면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될까? 이 부분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운전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. 차가 바뀌지 않습니까? 차가 출고를 하는 순간부터 바뀌지를 않아요, 차는. 그러면 차 말고 운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차를 잘 알고 자기 적재량, 무게에 따라서 운전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될지, 또 구간, 운행 코스에 따라서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될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. 알면 연료를 절약하고, 모르면 모르는 상태로 연료를 낭비하고 다녀야 됩니다.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하시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무조건 기는 게 아니고 연료를 적절하게 아끼면서 속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, 자기가 연료를 아꼈을 때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느냐 하면, 지금 적용전 연비, 이거 국산차들입니다. 수입차로 보지 마세요.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연비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. 그래서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연비, 적용 전의 연비와 비슷하다 그러면 적용 후의 연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배우기 전에 대체적으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 정도 연비밖에 못 타요. 조금 자기가 연비에 신경을 썼던 사람, 꼼꼼한 사람,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잘 타겠죠. 그런데 적용 후의 연비보다 못하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적용 전의 연비가 이 정도 타고 있다. 적용 후에 배워서 이 정도 연비를 올리고 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% 정도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20%요? 작은 돈 아니죠, 또. 그죠? 한 달에 500 쓰면 100만 원이고 1000만 원 쓰면 200만 원입니다. 월 아낄 수 있는 돈이에요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만 원 기름값을 쓴다 그러면 20% 하면 50만 원이죠. 그 5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익혀놓으면 이 기술요, 남이 뺏어가지도 못합니다. 영구히 자기 것이 됩니다.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이다. 앞으로 운수업에 계속 종사해서 화물차 운송을 하겠다. 이렇게 보시면 자기 자신이 10년간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아낀다. 그러면 1년에 1200. 10년이면 1억 2천을 아끼는 것입니다.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. 과거에 탱크로리 타시던 분 3년 정도 썼는데 그때 우연히 만났습니다. 만나니까 나를 만나서 배우고 나서 지금 3년 동안 아낀 게 한 5천만 원 정도 아꼈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밥도 사고 또 고기도 사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많이 친합니다. 그런 분들. 효과를 보고 자기가 많이 돈을 아꼈기 때문에, 기름값도 많이 아끼고 정비비도 많이 아꼈기 때문에 그분은 저를 만나면 뭐 술은 안 먹으니까 뭐 회도 사주고 뭐 고기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저는 그렇게 먹어도 당당합니다. 왜 당당하냐고요? 당연히 그만큼 해줬으니까요. 한 달에 50만원, 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 아끼게 해줬으면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죠. 그죠? 그래서 이 카고 트럭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적용 전 연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적용 후 연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%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연비 향상과 연료 절감률은 다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연비가 3km 타던 차가 6km 타면 연비 향상은 100%입니다. 그런데요, 연료 절감률은 50%라는 거예요. 이 개념에서 연비 향상과 연료 절감률은 구분해야 됩니다. 연료 절감률이 20%라 그러면 연비 향상률은 25%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몇 프로 향상됐다 이게 아니에요. 몇 프로 절감률, 절감이 몇 프로 됐다. 20% 절감됐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사람이 20만 원 아끼는 건데, 25% 향상됐다 하면 100만 원 쓰는 사람이 25%가 향상돼야 연료비를 20%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연료 절감률과 연비 향상과는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
연료를 아끼고 싶다 그러면 차를 바꾸려고 덤비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연료를 아끼고 싶다. 진짜 배워서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아껴보고 싶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.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